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듣고 가겠습니다. 보시죠. 주임원사가 초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성배 씨는 윤석열, 김건희를 등에 업고 아니요, 기생했죠. 그래서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윤핵관을 지휘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배관 매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5년 구형이라니 선고도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검에서 수십 년간 무속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는지 아니면 자유로이 일본 주술 활동 보장하기 위해서인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진 구형을 보면 저는 3호 법칙 떠오릅니다. 재벌 회장 주로 받는 3호 법칙 말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서 풀어주는 건 아니죠. 이렇게 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정교 일치를 꿈꾼 권성동, 윤영호도 징역 4년 구형, 이종호 징역 4년 구형. 좀 이상합니다. 특검에게 묻습니다. 이분들 혹시 풀어주라고 구형하신 건 아니죠? 금거북이 이배용 제일 약한 건으로 기소하는 거 아니죠? 희림 자생 한방병원 그냥 봐주는 거 아니죠? 매간 매직 서희 이봉간 봐주는 거 아니죠? 벌금 때리면서 그냥 끝내시는 건 아니죠? 주진우 생각이었습니다. 겸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징역 5년 구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전성배 씨에게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총 5년을 구형했습니다. 3년, 2년, 5년입니다. 이분 샤넬 가방 받고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샤넬 가방과 목걸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하여 2022년 4월부터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네. 샤넬 가방 2개와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천여 명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정교일치 그러니까 통일교 로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통일교에서 돈도 받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기업 청탁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히림 콘랩 컴퍼니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었고요. 각종 청탁이라는 하는 게 히림에서 세무조사 받고 있어요. 세무조사 좀 무마해 주세요 했을 때 건진이 어찌 했냐면은 국세청장 일로 와봐. 그리고 윤한홍, 윤핵관 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무마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국세청장 그리고 윤핵관 오라가라 할 정도로 위세가 컸어요. 건진은 왜 그렇게 힘이 센 건가요? 건진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건진한테 줄을 서기 위해서 줄을 서서 건진을 만나는데 1억이 든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만나는데 네. 1억이요? 원래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유명 연예인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명 연예인들이 있어야 저 사람 좀 유명하다. 광고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천수 축구선수 이천수 그리고 한 그룹의 발라더인데 매우 유명한 발라더가 맨날 거기 와서 고스톱치고 훌라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탑 배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탑 배우가 건진법사한테 제가 좀 안 풀리고 계속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데 좀 만나달라고 했는데 건진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바빠서 그냥 전화로 해. 그러다 영상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진짜 거물이었네요. 네. 화분이 문제야. 그래서 화분을 버려. 이렇게 어머머. 화분을 버리려고 화단에서 화분을 버리는데 거기서 머리카락이 한 문큼만 나왔답니다. 그래서 용하십니다. 그랬더니 풀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왜? 윤석열, 김건희가 건진한테 의존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세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5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너무 어떠세요? 너무 적죠. 징역 5년은요. 어떤 사람이 5년이냐면요. 생활고로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어떤 분이 나쁜 사람이지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갔어요. 그 사람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성질이 나쁜 사람이야. 성질이 나빠가지고 침 뱉고 폭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징역 4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 중차대한 국정농단범인데 징역 5년이 맞을까? 이거 집행유예를 풀려나는 거 아닐까? 크고 중요한데. 근데 건진에 대한 수사, 관봉띠 수사도 그렇고 네.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했어요. 그렇죠. 검사들이, 국세청 직원들이, 그리고 각종 고관 대작이 건진한테 자기 승진 어떻게 되냐고 비는 게 아니라 청탁했습니다. 그때마다 돈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명박 때부터 이명박 때부터. 돈을 그렇게 벌었습니다. 이명박 때 권재진 민정수석, 그리고 이현동 국세청장, 그리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여기 와가지고 훌라 멤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김건희가 드나들면서 도움을 받았어. 근데 나한테 도움 받았는데 대통령 되자 쌩까,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건진 법사한테 김건희가 무서워해요. 아, 재판에서 그렇습니까? 무서워해서 안 나왔어. 그러다 어제 나왔습니까? 네. 나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김건희는? 제 마지막 말이 건진에게 전해지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건진 재판에 출석해가지고는 아무 얘기를 안 했죠. 네, 아무 그렇습니다. 얘기도 증언 안- 거부했습니다. 증언 거부했습니까? 왜 거부했습니까? 정신이 불안정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그 전엔 나와서 말도 많이 했거든요. 특검에 나와서도 말도 많이 하고 믹스 커피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과자 먹다 걸렸습니다. 과자 먹다 그래서 못 먹게 했어요. 교도관이 혹시 탈나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은 저 특검에 와가지고 초콜릿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간식을 다 먹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하신 대로 김건희는 건진을 좀 두려워합니다. 특검에 나와서 김건희의 최후 진술이 건진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네. 나의 증언이 건진한테 전해지지 않길 바라. 그분한테 절대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자, 건진 전성배 판결이 여죄를 파야 되는데 여죄 수사는 안 됐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전성배를 수사하던 사람이 이 김건희 특검팀에 왔어요. 네. 특검팀에 와서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부터 태업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죄를 하나도 안 캐서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제 징역 5년 구형했고, 선고는 언제 나옵니까? 선고는 오는 2026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건진법사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종합특검에서 건진법사의 여죄를 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숙제 중에 중요합니다. 하나라고 봅니다. 건진을 파야 김건희를 팔 수 있습니다. 팔수 있죠. 네, 윤석열 팔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재판에 나왔습니다. 통닭 발언, 이건 뭡니까?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는데요. 윤석열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구 참모총장을 직접 신문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윤석열은 군 관련 예산들을 국회가 다 잘라버렸다면서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통닭 한 마리 사주려고 한 필요한 돈도 이렇게 딱딱 자를 수가 있냐. 아니, 이 얘기를 왜 해요? 왜? 이게 계엄 선포 사유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목소리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듣고 가겠습니다. 보시죠. 주임 원사가 초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주신문사 관련. 계엄 관련 선포에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전식적인 계속 얘기합니다. 저 관련이 있다고 계엄 얘기했습니다.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계엄의 사유와 꽤 의미가 있다면서 통닭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처우를 개선, 아니 군 사기 소대장 처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계엄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데 자꾸 교전 얘기만 해서 지금 그러는데 자기가 꽤 의미 있다면서 일부러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주장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헌재 마지막 탄핵 심판에서도 거대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예? 계엄을 선포했던 12.3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회 예산 폭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만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엄 크고 중요한 이런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통닭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질적인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특검에 나와서 반클리프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걸이 나토 목걸이 차고 나왔는데 그때 뭐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보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목걸이 뭐냐고. 그렇죠.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못 근데 물어봤나? 못 물어봤나 봐요. 무서워서. 그런데 나와서 진술은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센 척한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것 같아요. 마누라가 만약에 목걸이를 받아서 차고 다녔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근데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예. 대통령과 윤석열과 김건희는 너라고 서로 안 한다. 네. 아무리 싸워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저 서로 얘기한 바 존중한다.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고 윤석열은 김건희를 존중합니다. 아, 김건희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야. 야 너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라고 하면서 싸웠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등짝을 때렸다고 아이고. 그걸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는 평소에 김건희의 많이 화법이나 하던 문자를 네. 윤석열이 열심히 보냅니다. 네. 밥은 먹었어 어떻게 이렇게 보냅니다. 한 3번 보내면요. 김건희가 대답을 하면은요. 그럽니다. 아이고. 엉. 엉. 아니면 대답을 안 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렸다. 여기는 조서에는 그렇게 담지는 않고요. 다르게 좀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새벽까지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매우 중요한 윤석열 구속과 관련된 중요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영장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 48분께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고요. 혐의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풍을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명쾌해요. 네. 여기에서도 윤석열은 자기 할 말만 했을 거예요. 네. 네,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무인기를 계속 보냅니다. 평양에. 그쵸. 바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심장부를 노려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11일 날 바로 담화를 냅니다. 그렇죠. 안전소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다. 니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잖아. 네. 김여정 담화 계속 이어집니다. 주범 한국군이 다 찍어서 얘기하면서 계속 북풍 유도했고 자극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성숙한 대응 때문에 도발은 없었습니다. 네. 이걸 뭘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와 민족을 우리 국민을 전쟁 앞에 이 권력을 위해서 전쟁에 내몬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 부분 외환 유치나 가장 큰 범죄 혐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일반이적 직권 남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다 부인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윤석열이 국정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자기가 해놓고 이런 것만 챙겼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증언이 나와도 계속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추가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12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고민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의견서를 더 내라 이렇게 요청했다는데 쟁점이 생겨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고민할 일은 모르겠으나 이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일은 없을 거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기현한테 그 운명을 오롯이 맡기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었고요.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주요 쟁점을 조금 짚어볼까요? 그러면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한다는 거죠?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에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법관들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법원한테 지금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도 봤듯이 중요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문제가 있는데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찌 한답니까?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예규를 정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됩니다. 자, 지금 진행 중인 재판 1심에 대해서는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담당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또 여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중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중대한 결정이 뭘까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자기가 했는데 지금 법원이 어떻게 하면 된다, 법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에 가보면 술 먹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이 나설 때가 아닌데 네. 막 나서 중대한 결정. 중대 결심하면 나 밥 안 먹, 아니 그런 밥도 잘 먹습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 가지고 내가 늦게까지 조사받고 재판받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 얘기를 몇 번 하셨다는데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막 끼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씨라고도 지금 안 붙인다.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이 아무데나 껴서 저는 저기 윤석열도 그렇게 되나 봐요. 자기가 이명박처럼 되고 싶고 그런가요? 이명박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전두환처럼 힘이 세지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 네. 부분 중요한데 수사가 조금 미진했다 계속 생각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입니다. 자 기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2일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 위반, 증거 은닉 교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때 더 K 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거기에 SK, 포스코, 삼성, 롯데가 돈을 줍니다. 왜? 최순실 때문에. 왜? 박근혜 때문에 줬죠. IMS 모빌리티에 돈을 줍니다. 왜? 김건희 때문에. 예? 김예성이 이거 김건희하고 관련된 회사라고 하니까 은행도 주고 공기업도 주고 대기업도 줍니다. 네. 주로 자기네들이 사건이 걸려 있거나 연임이 걸려 있거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거 청탁한 거지. 똑같은 구조인데 네. 여기에서는 SK, 포스코, 삼성, 롯데 다 그룹 오너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SK는 빠졌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왜 빠졌냐? 이것도 김건희, 윤석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SK에 있어서요.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 좀 볼까요? 그런데 김예성 나는 무관하다. 특검이 왜 나를 잡냐? 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예성도 횡령 그리고 배임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조영탁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중요한 김건희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다른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렇네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혐의가 아닙니다. 김건희와의 관련성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9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국수본에 이첩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배경에 김건희가 연루됐는지는 결국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특검에서 비정상적인 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비정상적인 투자면 김건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수사가 더 필요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이 지금 마지막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김건희 수사 봐주기 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그 계속 검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 와요. 뭐 다 끝났는데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도 계속 불러요. 잘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계속 청구하면서 압수수색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김기현, 로저 비비의 선물 아니죠. 뇌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돼서 약 11시간 반 동안 이루어졌고요. 23일 오전 1시 15분에 종료됐습니다. 자, 특검에서는 로저 비비의 가방 여기에 김기현 의원 관련돼 있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과 함께 배우자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고 예? 편지 속 날짜를 토대로 가방이 전달된 시점을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 이 씨만 피해자로 입건을 했다가 3월 16일 가방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고 김기현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한 겁니다. 당 대표실도 개입했어요. 그 단서를 특검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로저 비비의 가방과 김건희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의 손편지가 들어있던 상자에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몰랐어, 계속 그러죠? 그렇습니다. 얼토당토 않다. 터무니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김기현이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줬다는 게 증명되면 죄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아내한테 가면 이거는 건너가고 나는 몰랐다 그러면 김기현은 빠지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줄이려고 다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가는지 왜 이렇게 진술해만 했는지 퍼니포에서 자세하게 좀 좋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네.
참 아니 브리핑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중간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김어준 총수는 계속 끊잖아요. 아 끊는 건 아니고요. 무슨 또 자기 보스라고 돌아오시니까 또. 알겠어. 네. 자 오세훈 공판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 관련된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스폰서 김한정이 김한정 됩니다. 씨가 주죠.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 딱 완전 떨어졌잖아. 위반이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명태균은 오세훈 몰랐어. 배신 배반상이라면서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물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를 단절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관계를 단절했는데 그 오세훈도 끊었어요. 근데 왜 여론조사를 계속하죠? 그러니까요. 자 나경원이 계속 이기니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달라고 하는지 조작해달라는지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면서 김한정한테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느니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여론조사를 했고 받았어요. 받아서 그 명태균과 오세훈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태균의 말이 진실에 부합돼서 네. 그때 만났고 여론조사도 했고 어떻게 네.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왔어요. 하지만 오세훈은 계속 부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도 없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변호인단이 부인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게요. 근데 잘못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우려가 된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되면 돈을 안 받아야지 말았어야죠. 가지 말았어야지. 오세훈은 그 김한정 씨한테 저 말고요. 이 여론조사 말고 각종 접대 향응 받았어요. 그 별장에 오세훈은 물론 오세훈 부인 송 교수 그리고 딸도 같이 다녔어요. 그 오세훈이 낙마 그 대선에 나온다고 캠프까지 꾸렸는데 결국 나오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부인과 딸 얘기가 나와서 드롭했다. 그 얘기는 저는 그때 취재해서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명태균 씨를 불러다가 오세훈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자 라이브에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겸손에 힘들다 최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